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요즘 그 미국이 막 캐나다네, 뭐 덴마크네, 막 이런 나라들 엄청 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통 이제 누군가한테 뭐 손을 내미는 나라라기보다는 보통 좀 도와주는 약 호구 같은 그런 이미지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리를 챙긴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약간 좀 뭐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국가의 이미지가 강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민주당 정권일 때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았죠. 뭐 한국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일 때는 좀 북한한테 많이 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 뭐 민주공화를 떠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요즘 같이 이런 어떤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보면 이제 유독 뭐 주변 임적국에 대해서 약간 실리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것이 마가잖아요,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자, 뭐 이런 어떤 캠페인인데,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됐냐면, 사실 이게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친중 세력들 때문에 지금 사실 몸소리를 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 이게 중국 때문에 사실 상당히 그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죠. 왜 힘든 세월을 보냈느냐? 미국 내에서, 국내에서의 뭐 중국 스파이라든지 뭐 중국 기업들의 어떤 뭐 그런 어떤 성장 이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사실 뭐 남미, 그러니까 미국의 뜰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의 뭐 뒷마당이라 그러는 남미라든지 또는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 뭐 반미 행동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스파이 행동뿐만 아니라 미국보다는 중국에 득이 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캐나다라든지 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어떤 자금력에 이제 굴복하면서 미국보다는 약간 중국에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많이 용납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전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국익을,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라 그러면 너무나 그냥 당연한 어떤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경우에는 미래가 없다. 결국 트럼프의 생각에는 미국이 계속 이게 누구한테 좋은 형 이런 행동 해가지고는 지금 따라오는 중국 이런 나라들한테 결국은 먹히게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포지션 체인징이 되는 때가 이제 2025년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죠. 2025년 정도 되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포지션이 체인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체인지가 이제 안 되게 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고 있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손을 잡고 푸틴하고 이제 결국은 손을 잡고 중국을 이제 밀어내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뭔가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가는 상황. 근데 물 흘러가는 대로 가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중국이 알아서 성장을 하게 놔두고 미국도 알아서 성장을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은 그냥 자연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인구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을 이제 압도하고, 뭐 해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뭐 우주 항공 또는 AI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미 좀 전기차,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선두주자였는데 지금 미국을 거의 뭐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압도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자연 성장하게 놔뒀을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한테 이제 패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영국 또는 유럽에 있는 많은 이제 그러니까 국가 연구소 이런 연구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트럼프 입장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 그런 상황이라도 뭐 국가 원수로서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친중 또는 뭐 이런 반국가 세력들의 어떤 그 상황을 참지 못해서 결국 뭐 계엄 또는 계몽령을 한 것처럼 극단적인 어떤 제스처잖아요. 그런 걸 한 것처럼 트럼프도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는 우리가 좋은 어떤 그런 그 위치를, 그러니까 패권의 위치를 유지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뭐 친중 활동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얼러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인 것처럼 이제 트럼프도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트럼프가 결국 뭘 노리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결국 옛날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려놓자. 지금 뭐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이 일극 체제, 그러니까 1989년도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지금 일극 체제를 거의 뭐 40년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4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독단적인 일극 체제였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냉전을 끝냈으니까 러시아가 몰락을 하고,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소련이 몰락을 하고 러시아라는 이제 보통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혼자 전 세계를 이제 리드하는 국가가 됐었고 또 경찰 국가 노릇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힘이 강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약해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다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극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국가 전략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래가지고는 일극 체제이지만 결국은 미국도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중국한테 패권을 내줄 수밖에 없으니 지금 저희에서 이 판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결국은 러시아를 인정하고 다시 옛날처럼 러시아하고 미국을 양극 체제 그리고 중국을 패권을 주지 않는 대신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다만 중국을 어떤 포지션에 놓느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결국 놓고 세계를 그러니까 3등분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제 기분 나빠하는 것이 바로 유럽이죠. 유럽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1국 체제고 본인이 이제 2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2등의 위치를 결국은 미국이 러시아한테 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푸틴한테 풍긴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고 영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라는 존재가 사실은 냉전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가장 무서운 에너미였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에너미였는데 이 에너미가 무너지고 나서 가장 득을 본 게 바로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가장 이익을 봤죠. 러시아를 이제 러시아에 대항하면서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좀 유럽으로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을 항상 가상을 놓고 이제 뭐 돈도 쓰고 여러 가지 뭐 힘을 뺐는데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는 유럽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도 결국은 영국도 그렇고 오히려 냉전 때 더 강했어. 냉전 때 오히려 유럽의 힘이 더 강하고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하고 국방력도 더 강하고 이랬는데 냉전이 언제 붕괴되고 나니까 없어지니까 유럽이 더 힘이 빠지고 근데 재밌는 건 미국도 오히려 일극 체제니까 더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 같았는데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대신에 그만큼 힘이 소진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러다간 잘못하면 미국도 진짜 먼지처럼 없어져 버리겠구나. 큰일 나겠다. 그 유럽도 저래가지고는 안 된다. 유럽도 옛날처럼 러시아에 대항하면서 힘을 키우고 미국도 이런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이런 나라들을 그 힘을 인정하고 결국 우리도 이제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미국도 옛날에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다시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그 어떤 가정 경제라든지 기업 같은 걸 상당히 잘 운영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생각인 거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고통스러워야 좋은 날이 온다. 뭐 딱 그런 생각인 거야. 옛날 뭐 우리 박정희 때처럼 새마을 운동 같이 우리가 뭐 앞마당 쓸고 지붕 고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무 심고 막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번영한다 이런 개념처럼 뭔가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너무 편했다. 너무 편하면서 돈만 썼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썼다? 돈을 찍어내면서 계속 돈만 쓰고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기축통화 국가지만 돈을 그렇게 찍어내가지고 사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살면 안 된다. 다시 옛날처럼 아무리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고 달러 찍어내면 그만이라는 그런 국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없애고 국가가 국가다운 그리고 뭔가 건전한 그런 어떤 재정을 운영해야지 그냥 없으면 계속 돈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미국도 결국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삼겨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트럼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자꾸 이제 뭐 물론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방위비네 뭐네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또 이야기를 하고 특히 좌파 언론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되게 나쁘게 얘기하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JTBC라든지 MBC나 이런 국가 이런 데가 다 그러는데 우리가 참 냉정하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는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기업을 상당히 잘 운영하는 거고 그 가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아침에 맨날 널브러서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운동시키고 일시키고 그런 어떤 가장이면서 또 그런 기업의 CEO인 거죠.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야 사실은. 특히 이제 저는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놔두면 결국 미국을 추월할 텐데 이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한다는 개념보다 러시아가 중국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어떤 그 존재를 다시 옛날처럼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서 결국은 중국을 러시아 다음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효율적이면서 미국 혼자 발버둥 치는 것보다 뭔가 하나를 이렇게 얼라이가 돼가지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근데 그 연합군이라는 것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7, 80년 정도를 계속 미국하고 러시아는 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적이었던 국가를 다시 어떻게 보면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서 옛날의 적을 친구로 만들어서 지금의 적을 분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략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참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내 뭐 남미네 이런 나라들도 지금 계속 저렇게 막 갈구고 못 살고는 이유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서열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서열 정리.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바라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야. 전 모든 세계에다가. 이제 미국한테 손 내밀고 미국한테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는 이해관계, 우리도 실속적으로 살 것이다. 이런 개념. 그리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국가들한테 지금 본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이제 캐나다라든지 남미 이런 국가들은 중국의 어떤 자금력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현혹이 돼가지고 중국에 상당히 좀 유화적인 어떤 국가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통적인 어떤 관계, 캐나다는 우리 친구니까, 남미는 우리의 뒷뜰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놔뒀단 말이지. 근데 그게 놔두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금야금 결국은 미국의 입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캐나다나 남미나 이런 데들도 그냥 똑같은 국가처럼 그냥 일반적인 친한 나라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대응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생각한 것은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적인데 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는 다시 또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연장선상으로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한국 이런 나라들도 좀 긴장을 하긴 해야 돼요. 옛날처럼 이제 미국이 무조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국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국가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미국한테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어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중이에요. 예. 한국이 지금 미국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카드는 반중입니다. 반중. 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 모든 판을 깬 가장 큰 그 이유가 결국은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이잖아요. 지금 캐나다네, 남미네 이런 나라를 조지고 아이슬란드네, 파나마 운하네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옥신각신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뭐야? 결국 중국의 부상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 지금 미국한테 이런 어떤 액션을 지금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적대시를 하고 중국을 이랬을 경우는 미국은 우리한테 상당히 어떻게 한국은 이제 미국한테 상당히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 도움이 되는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뭐겠어요? 러시아한테 적대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이 러시아하고 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적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세의 흐름인 거야. 우리는 러시아한테 프렌들리하게 가고 중국한테 어떻게 한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상황.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비록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러시아도 밉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러시아하고 북한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도 알지만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순위는 아니다. 지금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중국. 엔티 중국이 가장 우리한테는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걸 먼저 알고 중국 손절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살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빈충맞은 나라지만 외교나 이런 것들, 국방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뭐냐면 한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지금 이 북한이 참 어떻게 보면 안 돼 있는 좀 피곤한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잘 타개하려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손절하고 러시아하고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아주 나쁜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중국하고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쁜 관계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 오히려 우리가 중국하고 조금 안 좋은 느낌으로 가주는 것이 미국한테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나 이런 데서를 이제 미국이 경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윤 대통령 탄핵되고 이런 것들도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은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미국 입장에선. 그리고 우리는 그 미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는 맞춰줘야 되고 그 맞춰주는 그 세계의 질서는 결국 어떻게 된다? 미국 1, 러시아 2, 중국 3. 이 순서대로 지금 어떻게 서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했습니다.